여기저기 중국 간첩, 대한민국은 큰일 났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 지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기소 건수 현황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라는 것은요,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2021년에 14건이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이. 2024년에는 26건이에요. 무려 3년 사이에 12건이 늘었습니다. 85.7%가 늘은 거죠. 와, 저는 여러분 진짜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와, 진짜로 대한민국이 지금 장난이 아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3년 사이에 85.7%가 늘었잖아요. 더 놀라운 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밝혀진 것만 이런 거예요. 범죄라는 게 여러분 밝혀져서 기소가 된 건수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안 밝혀진 것까지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대한민국이 끝장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틀리는 말이 아닌 거죠. 엄청나게 많은 국가기술 내지는 산업기술이 중국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을 해서 기소를 하는 건수의 70%가 중국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 이상은 중국으로 간다는 뜻이죠. 와, 진짜 이것은요 엄청난 충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빼가느냐? 빼가는 것도 말입니다. 교묘해졌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빼가는 것이.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빼가는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라고 여러분 아시죠? 중국의 메모리 업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가장 좋아한다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성장사를 보면 2016년에 중국 안후성하고요, 안휘성이죠, 허페이시하고, 안후성의 허페이시가 2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CXMT라는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삼성전자 연구원 전모 씨라는 사람을 영입을 합니다. 이 전모 씨, 이놈이 매국노입니다. 제가 놈해서 죄송합니다. 이놈이 진짜 매국노예요. 이런 새끼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게 저는 창피합니다. 왜냐하면요, 2016년 이후에 이 전모 씨라는 놈은요, 적어도 동료를 20명 이상 추가로 영입해 갑니다. 그러면서 저는 돈 챙겨요. 6년간 29억 원을 벌었대요. 29억 원을. 진짜 나쁜 놈이죠. 매국노도 이런 매국노가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놈이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충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놈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로요. 더 놀라운 것은요, 2025년 2월이 돼서야 전모 씨라는 이놈 이제 구속 기소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1조 6천억 원을 들여서 개발한 18나노 D램 공정기술을 유출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CXMT는 이미 D램 공정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참 충격이죠. 진짜 충격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진짜 장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뽑아가는 게
이렇게 말입니다. 삼성전자 연구원을 영입해서 뽑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방법이 지금 부지기수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많은 방법이 있는지. 기술 유추의 범죄에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해외 법인을 만들어서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업체 임직원을 중국 회사로 통째로 통째로 이직해 버립니다. 야, 이거 심각하죠. 예. 게다가 위장 회사를 만드는 다음에 한국 반도체 기술 자료를 계속 빼가요. 계속 빼가. 심지어는 한국에다가 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런 다음에 인력을 채용해서 기술 뽑아간다는 거. 야,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대한민국이 최악이 돼 가는지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것뿐이에요. 자문중개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2차 전지 업체 임원에게 막대한 자문료를 주고요. 기술을 유출받아서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에다 판다는 뜻이에요. 심각하죠. 여기다 전략물자 불법 수출도 아주 가감하게 간행을 합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요. 얼마나 심각한지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로 대한민국이 최악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저는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말입니다. 교묘하죠. 5가지 기술이나 있습니다. 해외 법인에서 빼가는 거, 위장회사 만들어서 고용해가는 거, 한국의 법인을 설립해서 뽑아가는 거, 자문중개료 이용해서 말입니다. 이걸 가져간다는 것. 전략물자 불법 수출을 통해서 중국으로 기술을 유출한다는 거. 장난 아니잖아요. 야, 여러분 이런데도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것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어요. 왜 못 잡느냐? 여러분 간첩법이 있잖아요. 여기에 적용이 안 돼요. 대한민국의 간첩법은 여러분 알다시피 적국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는 적국이라는 기준이 북한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적국이 아니고요. 미국도 적국이 아니고 아시아 국가들, 유럽 국가들 다 적국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간첩법을 적용도 못해. 겨우 말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을 적용하면 이게 여러분 형량을 아무리 높였다고 하더라도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간첩법은 최소 형량이 5년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20년 무기징역 심지어 사형까지 때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용이 안 돼. 그러니 대한민국이 큰일 났다는 말 이게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게 진짜 충격적이라는 생각 저는 진짜 많이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진짜 충격이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간첩법을 말입니다.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대단한 야당에서는요. 간첩법을 통과를 안 시켜요. 이 적국이라는 말을 타국이라는 말로 바꾸면 되거든요. 타국이라는 말로. 그런데 이거를 안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말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유출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유출이 된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든 말든 그냥 그들은 말입니다. 그들은 국회의원 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대한민국은 끝장난 거죠. 제가 봐서 대한민국이 끝장났다는 게 이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살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머지않아서요. 이 유출된 기술들이 우리에게 핵폭탄으로 다가올 겁니다. 당장 말입니다.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만 하더라도 지금 범용 반도체
다 만들어서 값싸게 전 세계에다 뿌리잖아요. 값싸게. 이렇게 뿌리니까 지금 망해가는 것은 어딥니까? 삼성전자가 망해가잖아요. 심지어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HBM 기술도 지금 한국에서 빼가려고 난리도 아닙니다.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사람들 계속 접촉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뭐 간첩법으로 적용이 안 되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똑바로 서려 그러면 기본이 바로 서야 됩니다. 기본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이 바로 안 섰어요. 기본이라는 것은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만 하더라도 충효입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게 이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요. 기본이라는 게 없어요. 기본은 나오세요. 나만 살면 돼. 대한민국 국민이 다 죽어나가든 대한민국 국가가 망하든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나만 살면. 그러니까 회사의 기밀을 빼서 중국에다 팔아먹지요. 저는 그런 매국노들이 대한민국에는 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회사원들만 그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말입니다. 전 영역에 걸쳐서 다 퍼져 있다고 생각해요.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 중국 간첩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게 현실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것을 생각을 하면 야, 이게 얼마 안 남았구나. 진짜 대한민국은 얼마 안 남았구나. 결국 이렇게 대한민국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발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국가 지도자들이 멀쩡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국가 지도자들이 멀쩡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 지도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더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그중에서도 국가 지도자들 중에서도 제일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오죽했으면 국민이 여러분 국회의원이라고 할까요? 국회의원. 예, 그 정도로 말입니다. 국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충격이라는 말이 저는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바꾸면 됩니다. 형법 제98조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가 앞서 5년이라고 했는데 7년 이상이네. 7년 이상.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국 간첩들 다 척결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간첩법에 대한 게 너무 후해. 미국만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연방 법률상 간첩 및 검열에 대한 것은 미국을 위하고 외국을 이롭게 하면 간첩이에요. 그죠? 독일도 말입니다. 다른 국가나 알선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다른 국가입니다. 중국은요. 간첩 조직에 가담하거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러면 모두가 타국을 위한 국가기밀이나 정보 탈취, 정탐, 매수, 불법 제공죄 모든 게 다 처벌합니다. 우리는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도 하고 저도 가끔 이야기하는 국회의원이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나라가 지금 망해지잖아요. 아니 안기부, 네, 안기부가 아니죠. 지금 바뀌었죠. 그죠? 예, 안기부, 국가정보원이죠. 국가정보원에서 드론을 띄워도 그냥 이거는 뭐 간첩죄가 아니에요. 예, 아니 군 비행장에서 사진을 막 찍는데도 이게 간첩죄가 아니에요. 말이 돼요 여러분? 저는 이거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끝장납니다. 제가 사실 톤을 좀 낮춰서 대한민국 큰일 났다 이렇게 달한 거지 사실은 대한민국 끝장난다로 다른 게 맞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엔 중국 간첩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간첩으로 단죄할 법이 없습니다. 지금의 간첩법은
적국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거든요. 중국은 적국이 아니에요. 북한만 적국이에요. 그러면 중국은 대한민국에 와서 감첩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처벌이 미국은 끝장날 위기에 있습니다. 제발 국가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끝장나지 않을 겁니다. 매국노들이 설치는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아야 되는 것,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간첩법 바꾸자. 안 바꾸면 대한민국 끝장난다. 그 말입니다.